안녕하세요. 2022 카타르 월드컵 활약을 통한 한국 대표 선수들의 유럽 리그 이적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로 떠오른 황인범 선수, 이미 꾸준히 유럽 무대에서 활약해왔지만 빅리그 이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팀들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독일 축구 전문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황인범 선수의 독일 진출 가능성과 또 어떤 팀들이 어떤 이유로 연결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황인범 선수가 오래전부터 독일 팀들과 좀 이적설이 있었죠? 매우 오래전부터죠. 예.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이미 K리그에서 뛰고 있을 때부터 분데스리가 팀들이 주목하고 있었어요. 예. 특히 뭐 브레멘 같은 경우도 제가 응원하는 그 황인범 선수를 꾸준히 관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밴쿠버 화이트캡스 갔을 때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었고 그때 라이프치 이적설도 있었죠. 근데 뭐 그때 불발됐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지난 여름에도 아우크스부르크가 영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종류를 못 맞춰줘가지고 결국은 이제 올림피아코스 쪽으로 가게 됐는데 왜냐면 그니까 이게 지불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게 있었어요. 루빈 카잔이 러시아가 은행이 막혀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그러면 제3국을 통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럼 불법 조항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아우크스부르크가 영입을 너무나도 하고 싶어 했으나 결국 거기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올림피아코스 가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네, 뭐 올림피아코스에 가서도 잘하긴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그래도 이번 월드컵에서 분명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더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근데 어쨌건 간에 황인범 선수와 관련된 이적설은 이미 그러니까 그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파다했다. 파다하게 터졌거든요. 이게 그 독일 쪽 언론에서 이제 무려 4개의 구단이 이제 원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던 거예요. 그 중에선 이제 현재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유로파 리그에서 나가고 있는 그 정우영 선수의 소속팀인 프라이부르크 그리고 전통의 명가인 메넨글라드바흐 그리고 신흥 강호라고 할 수 있는 호펜하임까지 도리어 아우크스부르크보다 훨씬 좋은 구단들이 현재 황인범 선수를 노리고 있는 게 이미 이게 월드컵 전에 나온 기사예요. 11월 22일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황인범 선수가 소위 말하는 유럽 5대 리그로 갈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높다. 그냥 올림피아코스가 보내주기만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이 팀들의 현재 뭐 분데스리가 순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뭐 프라이부르크는 유로파 리그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데스리가에서도 2위를 달리고 있죠. 그러면서 상당히 기대 이상의 성과들을 현재까지 내고 있고요. 프랑크푸르트는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는 그런 힘든 일정 속에서도 특히 초반에는 뭐 코스티치가 이적하고 뭐 이런 여러 파동들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냈으나 그 다음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현재 4위를 달리고 있고요. 또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축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하면서 빠지면서 8위로 내려왔지만 한동안은 계속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있었던 팀이기도 하고요. 호펜하임은 조금 그래도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죠. 결국에 황인범 선수가 뭐 유럽 대항전을 뭐 올림피아코스에서도 경험을 했고 또 아마도 뭐 골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이제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를 나가는 팀을 좀 선호할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연결팀이 메넨글라드바흐입니다. 이 팀이 뭐 황희찬 선수를 노린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메넨글라드바흐의 상황부터 좀 살펴보시죠. 현재 그 메넨글라드바흐가 가장 어쨌건 간에 황인범 선수 영입에 관심을 가져하고 있는 구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메넨글라드바흐 같은 경우는 4-2-3-1 포메이션을 쓰고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저희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노이하우스가 더 많이 뛰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제 이 선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빠지게 되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건 간에 황인범 선수가 여기서 뛸 수 있는 자리는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와 그리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물론 이제 황인범 선수가 가장 잘 뛰는 자리는 바이글이 맡고 있는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이긴 하죠. 근데 현재 그 메넨글라드바흐가 포지션 경쟁자가 현 시점으로 놓고 보면은 위에 이제 6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코네하고 이제 크라머하고 바이글 정도가 이제 그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을 뛰는 선수라고 할 수 있고 노이하우스하고 이제 볼프하고 슈틴들이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그 밑에는 사실상 유망주다 보니까 거의 뭐 진짜 부상자가 너무 많지 않은 이상에는 출전할 기회는 없는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황인범 선수를 노리는가? 일단 노이하우스 선수가 원래는 주전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원래 공격력이 좋은 선수인데 초반에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근데 십자인대 부분 파열 이것 때문에 월드컵이 아예 좌절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예 나머지는 뛰지도 못했었고요. 물론 이제 훈련에 복귀했다라고 하지만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복귀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부위잖아요. 예. 예, 그래서 노이하우스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다가요. 또 이제 바이글 같은 경우는 임대 신분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아웃 조항이 1억 유로거든요. 예, 사실 완전 영입이 쉽지 않다. 네, 완전 영입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이글 같은 경우도 뭐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보기는 물론 뭐 영입을 하려고 하긴 하겠지만요. 메넨글라드바흐가 워낙 뭐 와서 괜찮게 해주고 있으니까 예. 그래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크라머 같은 경우는 일단 계약 기간도 2023년까지 그러니까 1년밖에 이제 6개월 남은 거죠. 예, 사실 예. 올 시즌 끝나면 떠날 수 있는 선수예요. 네, 거기다 나이도 만 31세에다가 무엇보다도 이 선수가 부상이 좀 작거든요. 예. 특히 이제 원래는 부상이 많은 선수가 아니었는데 2014 월드컵에서 뇌진탕 증세를 보인 다음부터는 머리 쪽 부상이 유난히 많아요. 이 선수가 그것도 있거든요.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를 해요.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를 하다 보니까 머리 내밀고 막 이러다가 부상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상이 상당히 잦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슈팅들 이 선수는 주장이긴 한데요. 만 34세. 네, 뭐 언제 은퇴해도 네. 이상하지 않은 나이입니다. 거기다 뭐 이 선수는 공격수까지 뛰는 선수긴 하죠. 거기다가 뭐 이 선수도 어쨌건 나이가 들면서 출전 시간도 줄어들고 있죠. 현재 팀 예. 내에서 입지도 거기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도 2023년이고 예.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 시즌 끝으로 은퇴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볼프는 완전히 실패한 영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 제목도 뭐냐면요. 후반기 마지막 기회 볼프 나는 망한 영입이 아니다. 망한 선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네, 중앙과 공격형 미드필더 양쪽 다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황인범 선수는 그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게다가 뭐 분데스리가에서 또 한국 선수들이나 아시아 선수들을 또 좋게 뭐 활약했던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조금 보자면요.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현재 뭐 3-4-2-1 포메이션이 한동안은 막 포메이션을 계속 바꿔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3-4-2-1로 정착하면서 이제 올라온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뭐 카마다 다이치가 이제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 괴체가 공미로 있긴 하지만은 둘의 위치가 사실상 스위칭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괴체가 도리어 볼을 조금 끌면서 패스 공급해주는 역할하고 카마다 다이치가 뒤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슈팅을 노리는 역할 그리고 이제 지브리소는 조금 수비적으로 싸워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황인범 선수가 오게 된다면 린드스트렘이라던가 괴체라던가 아니면 카마다 다이치의 역할을 맡게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뭐 이 팀도 보면은 쓸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 자원 자체가 많지가 않죠. 일단 뭐 밑에 두 명은 유망주여서 빠진다라고 보고요. 에빈베는 측면 자원인 거고요. 측면 윙백으로 뛰고 있고요. 야키치가 저기 있는데 이 선수가 요새 하세베 대신해가지고 리베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코스티치 아예 떠난 선수고 그러니까 삭제를 한 거고 그러면은 이제 현재 황인범의 실질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카마다 다이치, 린드스트렘, 소우 그리고 괴체, 로데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일단 야키치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센터백으로 지금 센터백으로 9경기를 뛴 거거든요. 이건 공식 대회인 건데 그리고 오른쪽 풀백으로 5경기.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선수는 이제 더 이상 미드필더라기보다는 하세베의 대체자라고 보는 게 더 맞고요. 카마다 다이치는 계약 기간이 2023년. 지금 뭐 이적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연장 계약도 안 할 예정이고. 워낙 잘하고 있잖아요. 이번 시즌에 많은 골,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도르트문트 이적설도 있고, 에버튼 이적설도 있고, 비아레아 이적설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토트넘에도 다뤘었고, 바르셀로나는 아닐 거라고 보지만요. 어찌됐거나 이 선수가 지금 공짜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2023년 여름에 확실하게 떠난다. 결국에는 황희범 선수가 커버할 수 있는 역할을 또 핵심적으로 보던 선수니까 카마다의 대체 선수로서 황희범 선수를 충분히 노릴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황인범 선수가 오게 된다면 카마다 다이치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 선수가 되지 않을 거니까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하게 된다면은 또 카마다를 그렇게 많이 안 쓸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괴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아는 이제 대사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일주일에 2경기를 뛰지 못하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리그와 함께 공존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중 주말 이걸 반복을 하는데 로테이션이 필요한 선수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 카마다가 떠나고 괴체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괴체가 풀 시즌을 못 뛴다. 그러면 황인범 선수가 올 경우 괴체가 있어도 공존할 수도 있고 로테이션을 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로데 같은 경우도 일단 뭐 나이도 이제 만 32세인데다가 계약 기간도 2024년까지인데요.
이 선수는 정말 부상이 많았어요. 이건 최근 부상 이력들인 건데 프랑크푸르트 복귀에서도 부상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그 도르트문트 시절에는 거의 한 시즌을 풀로 날리다시피 했었고, 예. 그리고 과거에도 부상이 많았던 선수였거든요. 이 선수가 재능이 있는 선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질적인 부상 때문에 바이언에서도 자리 잡지 못하고 도르트문트에서도 자리 잡지 못하고, 심지어 선수 생활 초창기에도 부상 때문에 25경기나 빠졌던 경력이 있는 인저리 프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결국 올 시즌의 핵심 미드필더인 카마다, 로데, 괴체 모두 입지도 확실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중앙 미드필드 라인의 장기적인 기둥으로서 황희찬 선수, 나이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 프랑크푸르트가 사실 아시아 선수가 또 인연이 많은 팀이다 보니까 충분히 노릴 수 있고 역시나 신빙성이 있는 이적설이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인데요.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는 이제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팀 같은 경우는 중원 뎁스가 정말 얇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사실상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딱 3명이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게슈타인하고 카이텔하고 회플러. 왜냐면 코피체레는 공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명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카이텔은 계속 아직까지도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조금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회플러하고 에게슈타인 딱 2명밖에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결국엔 지금과 같은 성적이 유지돼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게 된다면 무조건 중미를 영입해야 된다. 지금 당장도 어쨌건 간에 분데스리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고 2위죠. 유로파리그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 보강이 무조건 필요한 팀이에요. 여기는. 사실 여름까지 볼 게 아니라 당장 1월 달에 선수 영입이 필요한 팀이다. 그렇다면 이미 역시도 정우영 선수도 뛰고 있고 아시아 선수들이 또 도아니치나 많은 또 인연이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권창훈 선수도 뛰었으니까 사실 그렇죠. 황희찬 선수 영입을 위해 접근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이제 3-5-2 포메이션을 쓰거든요. 그러면 저게 중원 3자리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팀도 여러모로 문제가 현재 많이 있는 상태인 건데요. 일단 사마세쿠는 올림피아코스를 갔죠. 그래서 올림피아코스 빠졌고 스코프는 측면 윙이고 그리고 이제 저기 3명의 올레베커하고 그리고 다마르하고 비쇼프 같은 경우는 유망주여서 거의 뛰지 못하는 선수들이라고 출전 시간 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거의 뛰지 못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사실상 세 자리를 4명이서 뛰는 거거든요. 역시 뎁스가 약하네요. 뎁스도 약한데다가 거기다가 프레멜이 14라운드를 앞두고, 그러니까 그 13라운드 때 발목 골절상을 당해가지고 월드컵이 좌절됐는데 발목 골절상이다 보니까 이 선수도 언제 복귀할지가 모르는 거예요. 사실상 이번 시즌 아웃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선수도 없는데 이런 상태라는 거죠. 거기다가 루디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기간도 2023년 거의 6개월 남은 데다가 하락세여가지고 이번 시즌에 거의 출전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거, 이 선수는 상당히 유망주긴 하지만요. 이 선수도 어쨌건 간에 계약 기간이 2023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호펜하임은 이 선수 무조건 재계약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안 하고 떠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중원 뎁스가 거의 처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드필드가 확실하게 필요하다면 역시나 황희찬 선수를 위해서 좀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달려들면서 경쟁까지 펼쳐질 수 있다. 지금 언급한 모든 팀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면 낭설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황희찬 선수를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군요. 그리고 제가 아우크스부르크는 일부 뺀 이유가요. 이 팀들이 뛰어들었는데 아우크스부르크 갈 이유가 없거든요. 거기는 지금 잔류냐 강등냐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가도 구루에소라던가 그런 선수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결국 황희찬 선수는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를 예전에도 좀 관심을 가져 했었고 또 현재로서는 사실 올림피아코스도 좋은 팀이지만 분명히 좀 한 단계 위의 리그로 가고 싶은 본인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옮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황희찬 선수는 이제 올림피아코스로 합류를 했어요. 올림피아코스가 굉장히 빠르게 리그 일정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안리나와 경기가 12월 22일 새벽에 있고 아스테라스전이라든지 2023년 들어서도 그리스컵 경기들도 있는데 아마 이 기간 중에 이적 협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건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주전 경쟁을 위해서라면은 그러면은 호펜하임이 그래도 가장 쉬워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프레멜이 부상 후 빠져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은 저는 프라이부르크나 프랑크푸르트 쪽도 좋은 선택일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여기가 워낙 뎁스가 얇다 보니까 충분히 경쟁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회플러는 굉장히 수비력이 좋은 선수지만은 이제는 어쨌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만 30세가 넘었기 때문에
메넨글라드바흐도 충분히 좋은 팀이고요. 다 저는 오퍼가 온다면은 가볼 만한 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이제 프라이부르크의 도하니치가 또 떠난다는 얘기도 있고 이적설도 많은 상태에서 뭐 프라이부르크에 가서 뭐 정우영 선수와 함께 뛸 수도 있고 또 이 팀이 현재 순위로 봤을 때는 챔피언스리그 참가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 네. 프라이부르크에 가보는 것도 어떨까 싶긴 한데요. 네.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그래도 한 팀을 좀 추천한다면 어떤 팀을 좀 추천하시고 싶은지. 저는 그래도 어쨌건 간에 장기적인 관점에선 프라이부르크. 예, 예. 역시 뭐 프라이부르크가 뭐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고 또 예. 슈트라이 감독에 대한 또 최근에 네. 꾸준한 그 예. 성적을 내는 부분도 있고 뭐 아무래도 황금 선수가 성장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거기다가 어쨌건 프라이부르크가 가장 뎁스가 약한 지점이 예. 수비형 미드필더 음. 쪽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적응해도 그렇고 딱 프라이부르크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예, 뭐 현재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협상 단계로 간 건 아니고 관심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이제 1월 이적 시장에 문이 열리면 본격적으로 또 더 많은 소식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 언론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또 이제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황희범 선수의 유럽 빅리그 진출 상황 살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우리 선수들 그리고 유럽 선수들의 주요 소식과 이적설 소식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